3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의 화랑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성된 지가 이제 불과 몇 년 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는 이 화랑마을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을 만큼 전문적으로 집중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시설들을 보고 야, 또 세금 또 때려 부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고 얼마나 잘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하면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각종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또 국궁 활쏘기 체험장도 있고 물놀이 시설도 있고 계절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다음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곳을 이제 독채로 렌트를 해가지고 펜션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자전거 라이딩으로도 지나다니면서 흔하게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기 관리실이 있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차량 운행을 갔다가 들렀는데요. 여기 왔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독 가옥을 이제 렌트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표찰 있죠. 예. 양산입니다. 또 하필이면 또 양산입니다. 양산이 앞으로 좀 시끄러운 동네가 될 것 같은데 양산 뭐 이렇게 여기 말고 이제 쭉 올라가면서 집 이름을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붙여놨죠. 이런 이제 여기도 보면은 표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면 잘 봐놓으시죠. 저기 이제 관리실이라는 글자도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저 글자가 우리 흔히 이제 폰트라고 하잖아요. 글씨체 폰트라고 하는데 저 방금 보여드렸던 저 글자체가 바로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약하게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1948년 8월 15일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김일성 장군님께 바치려고 했던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역인 신영복 씨의 글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글씨체 또는 어깨동무체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디 좀 앉을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 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글씨체가 있는 것을 제가 우연하게 발견을 하고 여기 담당 공무원에게 저 글씨체의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굳이 많은 폰트 중에서 저 글씨를 골라서 의도적으로 썼다고 보진 않는다. 알고 썼다고 보진 않는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굳이 알게 된 마당이라면 많은 글씨체 중에서 저거는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건의를 하니까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들 내부에서 회의를 한 결과 괜찮다고 그냥 쓰기로 했다라고 이제 답을 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모르면 몰라도
그렇게 알려줬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도 계속 그 글씨체를 쓰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진짜 제가 말을 했죠.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그런 게 있다면 정보를 알려주고 국민들을 각성을 시키고 그런 거를 선도해 나가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민원을 넣는데도 알면서 어떻게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비용을 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저거 이제 저 폰트를 바꾸는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수십 개, 그 다음에 뭐 큰 사이즈까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거 몇 개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게 뭐 통틀어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필요하다면 비용을 대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실망을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끊었고 뭐 당연히 자기들이 그렇게 안 바꾼다는데 제가 때려 죽이겠습니까? 가서 제가 어제는 경주시청에서 결의 하나라고 하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이제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라도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누군가 보는 사람들이 참 할 짓 없구나. 그런 데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자 같은 짓거리나 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가소롭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저는 제 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또 이러한 활동이 제 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시간 투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딱 요만큼만 쓰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이런 역할을 누가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그게 왜 나냐라는 생각이 제가 가끔 들 때마다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비를 받느냐?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기초의원이라도 되느냐? 그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도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이 그거는 이제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반해서 당시에 이제 울진 삼척 무장 공비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거는 이제 아주 대규모로 내려왔죠. 120명인가요?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아시아 공산 진영에서 흔히 이제 모택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대구에 와가지고 한 부락 또 한 지역을 거점을 삼아가지고 해방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구로 만들어서 각종 지역에서 내란 선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 싶으면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제 대거 또 내려오고 이런 게 됩니다.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통역당 사건이고요.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영복 씨입니다. 20년 2개월 형을 살고 전향서를 쓴 듯 가짜로 나와가지고는 성공회대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그런 서클도 만들고요. 그래서 더불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손혜원 씨가 목포 땅 투기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재판을 중이죠. 그 여자가 이제 네이밍 전문가입니다. 일은 잘한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게 이제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명 이름에서부터 벌써 체제 반란을 꾀했던 간첩의 글씨체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민주당이 된 거고요. 이 정권 바뀌고 난 뒤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윤희상 씨 있잖아요. 윤희상 씨의 유해를 이쪽으로 또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채널 중에 예술 관련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윤희상 띄우기를 하더라고요. 윤희상 관련된 주제로 이제 다큐를 만들었는데 음악은 음악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그런 견해차 또는 뭐 진영 논리 또는 이념의 잣대로 그렇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사악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일본을 두둔할 리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일본 흔적이 있으면 학교 교목 나무도 뽑아내고 교과도 바꾸고 볼펜까지 모아가지고 버리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스티커 만들어 붙이고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국민들이 운영하는 유니클로 망하게 해버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전범 깃발, 뭐 전범 국가 이렇게 하면서 왜 공산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야 인권이 어떠니 5.18을 닮았느니 막 설레발치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었지 않습니까? 중공에 대해서는 5.18 단체에서 순진하게 조금 이제 뭐 교탄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와서 한두 건 나오다가 이제 그건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아무래도 그들 단체에서 코어들이 야 순진한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평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중국 내정 간섭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이들은 선별적입니다. 보편과 평등, 뭐 공평 그렇게 좋아하면서 늘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술은 예술대로 봐야 되고 글씨는 글씨대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은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범인이 있다 칩시다. 그 범인이 그린 그림도 벽에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범인이 부르던 노래, 작곡 작사한 노래 불러댈 수 있습니까? 그 범인의 글씨체, 지금 김정은이 쓰는 글씨체는 백두체라고 합니다. 약간 15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글씨예요. 글씨체 자체는 진취적이고 멋있는 글씨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김일성 배지를 달아놔도 되겠네요. 인공기를 달아놔도 되겠네요. 아,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요? 거기까지라는 기준이 뭐죠? 하나씩 우리가 계속 물꼬를 태워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자의 글씨체를 세금을 투입한 이런 곳에다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울진군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포항시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그 글씨체를 자꾸 쓰는 걸 신문에서 제가 몇 번 발견하다가 경북도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 여직원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여기에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제가 16개 시군으로 다시 이 내용을 공문을 하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답변이 가도록 해드릴게요. 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죠. 그래서 이제 답변들이 막 왔어요. 다 왔는데 딱 한 군데 청송군청에서 인사과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혁당 사건이고 뭐고 다 그 무죄고 조작된 거 아니었냐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글자는 글자로 볼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무슨 간첩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탁 맹랑하게 따지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본 적 저보다 어린 듯 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참 제가 기가 안 차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나도 세금 내는데요. 이렇게 따져 제끼는 걸 보고 속으로 제가 참 애송이다 이 자석 알았다고 끊죠. 뭐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달려가서 뭐 머리를 뜯어내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예, 이곳 경주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도 대구 경북을 뭐 보수의 성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어떻게 보면 덕분에라는 표현을 쓸까요? 덕분에 공산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아프게 백신을 한번 맞은 덕분에 그래도 반공색채가 좀 있긴 하죠. 저는 보수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제 자유주의, 개인의 가치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서구형의 자유주의, 뭐 보수주의로는 올라가지 못했는 지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승민 같은 자도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한 좌익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끝물까지 공비토벌을 했던 데가 경남 쪽입니다. 진주, 밀양 뭐 이런 쪽에 있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가 남로당 중책을 맡고 있었던 대구 10월 폭동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총 맞아서 이제 피살되었죠. 도망가다가. 그런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간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 아니냐? 민족 아니냐? 글쎄요, 생김새 닮았고 언어가 똑같으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죠?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국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먼저 만들고 국가를 먼저 세워놓고 그 국가 정체성을 따르면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들어온 거죠. 자, 이 룰에 따른다면 합의한다면 다 들어와라.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근데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죠? 생김새가 다르고 말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민족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군인과 경찰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와서 우리 물건 훔쳐가도 또 옆집에서 와서 우리 가족을 흉기를 가지고 살해를 해도 뭐 민족인데 뭐 다 민족 아닙니까? 지금 제주 4.3에 대해서 무죄가 떨어졌어요. 특히 동아일보 사회부에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아일보 사회부는 굉장히 새빨간 부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또 판결에 대해서 그 기자가 있습니다. 제주 주재 동아일보 기자가 있어요. 억울함이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씁니다. 그 판결문이 아니라 지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김달 3을 위시한 남로당이 먼저 일으켜가지고 경찰 가족들과 경찰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었거든요. 그거는 뭐죠, 그러면? 그거는 뭐죠? 그러면 또 무슨 이념에 희생되었다 이렇게 할 건가요? 지금 걸핏하면 그럽니다. 뭐 비전향 좌익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죽고 나면 경향신문에서 이제 논평을 쓸 때 질곡의 역사를 뭐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질곡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지가 질곡을 만들어 놓고 질곡의 역사를 살아냈다. 이따로 말하거든요. 이념의 희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LH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다. 자본주의가 무슨 잘못이 있죠? 인간 자체가 잘못이지. 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거는 돈을 이용하는 인간의 잘못인 거죠. 인간 됨됨이의 잘못인 거죠. 자본주의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여서 쓰거든요. 토지 공유화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서재끼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념에 희생되었다. 이념에 희생되었습니까? 사람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군 내에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가 제로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제로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간첩 검거 숫자가 2명입니다. 달랑 2명인데 그 2명도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종결된 것일 뿐이고 사실상 이번 정권에는 간첩이 제로입니다. 간첩 검거가 제로입니다. 간첩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태평성대가 된 것이죠. 이 뭐 우리 모두가 이뤄낸 쾌거입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말 바보 등신 머저리죠. 농담 삼아 그런 말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개, 멍멍이에게 낯선 사람이 가서 야, 너 낯선 사람이 왔는데 왜 짖지를 않냐? 응? 도둑일지도 모르는데 왜 안 짖냐라고 하니까 청와대 개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한테 짖냐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출범시킨 건 유권자들이죠. 예, 우리의 자화상이고요.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자의 글씨입니다라고 알려줘도 괜찮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혼자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첩 글씨체를 당당히 꺼내놓고 쓰는 경주시청을 제 영상으로나마 기록을 하고 이렇게 셀프 고발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